철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좀 나름 제 소신이라 그럴까요? 제 결심을 좀 밝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핵심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제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6개월 남짓 굉장히 그래도 애를 써서 뭐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제가 애를 써서 일주일에 한 두세 편 정도의 현대사 관련 특히 이승만 대통령 관련 부분 영상을 제가 PD랑 작업을 해서 자료도 넣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편을 꾸준히 한 6개월 동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도 최근에는 몇 번 해서 연속적으로 성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패턴으로 방송을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틀딱TV 방송을 계속 하는데 현대사 관련 PD랑 작업해서 그 녹화된 영상을 특정 주제에 관해서 올리는 것은 당분간 좀 쉬려고 합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시청자들하고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생방송은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 하면요. 제가 최근에 뭐 아는 분들은 잘 아는 일인데 그 자유연합당, 개혁자유연합당이란 당을 창당을 하고 그 창당된 당의 후보로 부산시장 후보에 이제 정규재 후보가 출마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일을 제가 굉장히 적극 돕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선거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의외로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가 현안이 엄청 실시간으로 현안이 계속 벌어지고 그 실시간 현안에 계속해서 뭔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망망대해서 노를 젓는 것 같은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 허탈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틀딱TV도 녹화도 해야 되고 또 뭐 다른 또 제가 꼭 해야 될 일들이 막 남아 있어서 사실은 책을 한 권, 현대사에 관한 책도 지금 써야 될 일이 있고 또 뭐 재판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대응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중복돼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하게 되는 좀 너무 바쁘다 그럴까요? 너무 챙겨야 될 일이 많다고 할까? 그런 상황이 돼서 어저께 밤에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시간을 뺏기는 일 중에 제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이거는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큰 피해는 안 보는 일이니까 그냥 틀딱TV에 현대사 강의하는 부분을 좀 일단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는 때까지는 좀 쉬자. 다만 생방송 하는 것은 큰 비용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제가 이제 생방송은 시청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기회로 삼는데 그것은 그냥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생방송하는 그 노하우도 좀 생기고 해서 휴대폰 들고 또 그 산발이 들고 어디든지 가서 이제 생방송을 키면은 1시간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뭐 가능할 것 같아서 큰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방송을 계속 하고 다만 자료를 준비하고 PD랑 그 자료를 이제 삽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거는 사실은 나가는 영상은 7, 8분, 뭐 길어야 10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준비하는데 꽤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그것이 정기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이제 막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PD는 PD대로 또 다른 일을 하니까 나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들을 겪으면서 해왔는데 이 선거일 때문에 좀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 나름의 걱정 때문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보궐선거가 있는 4월 7일까지는 그 현대사 관련 특정 주제를 자료를 준비해서 PD와 함께 만들어서 내보내는 영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토요일날 6시에 생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선거에 제가 관여해서 이 선거에 성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판단이 이제 배경인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교수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서는 저는 강의를 하는 거나 연구를 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나름 강의를 열심히 했고 또 연구도 나름 열심히 해서 꽤 업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도 있으시겠지만 학자로서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꽤 성실하게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로서 조금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대사회적인 발언을 꽤 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포함한 많은 언론에 제가 칼럼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기고문 같은 것들을. 요새는 뜸합니다. 최근 한 1, 2년은 제가 거의 쓴 적이 없고 뭐 쓰라고 하는 또 쓸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칼럼을 안 쓰게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수로서 열심히 활동할 때는 칼럼도 열심히 쓰고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 칼럼 보고 뭐 또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데 그런 일도 많이 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총장을 하시던 몇 분 선생님들이 저한테 일을 시킨 게 제 기억에 김병수 총장님이신데 의대 출신 총장님인데 제가 이제 신문에 쓴 칼럼을 보시더니 저를 이제 부르더니 당신 교수 중에서 칼럼을 이 정도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이 정도 신문에 글을 쓰면은 학교에서 내는 각 대학마다 왜 신문에 각 대학마다 영자 신문도 내고 또 우리말 신문도 내고 또 방송국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학생들이 그런 걸 내는 걸 도와주는 그 편집인이나 뭐 주간이라는 직책의 학교 보직이 있습니다. 그 학내 언론을 당신이 좀 맡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거를 또 한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사 쓰고 뭐 이런 걸 제가 좀 이렇게 글도 고치고 같이 의논해서 뭐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해서부터 결과적으로 기사가 나갈 때는 글의 구성은 어떤 게 좋으니까 뭐 고치자 말자 뭐 이런 하여튼 학생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또 언론 관계된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이제 제가 칼럼 쓰는 걸 보고 뭐 그 일종의 제가 쓰는 칼럼은 괜찮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돌았나 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쯤에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당시에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그 뉴라이트 운동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계속되면서 너무나 작용화되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좀 오른쪽으로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언론이 붙인 이름이었고 저는 그때 김진홍 목사님하고 같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것을 해서 꽤 그 회원들도 많이 모았고 지지해주는 분들도 많은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그리고 그 당대표가 그 당시에 강제섭. 2006년 가을이 되니까 당시 한나라당 대표 강제섭 대표일 때예요. 저한테 한나라당의 어떤 도덕적 자강, 이념적 자강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 테니까 그것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하고 현역 의원으로는 요번에 용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권영세 의원이 그때 재선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과 이제 국회 쪽에서 당 쪽에서는 권영세 의원, 제야 우파 시민사회 쪽에서는 유석춘 이렇게 공동으로 참정치운동본부라는 거를 맡아서 당을 좀 혁신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에 대선이 있었고 그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나름 보람을 느꼈습니다. 뭐 제가 얼마나 그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쪽에서 좌파 정당보다는 우파 정당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파 정당을 어떻게 견인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도 발언을 많이 했었고 그 발언이 효과를 얼마나 미쳤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그 선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고 나서 쭉 세월이 가고 다음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죠. 그러고 나서 세월이 간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제 그때는 좌파들이 촛불 시위를 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라이트 운동의 반대편에 있는 촛불 운동이 이제 벌어졌고 그 촛불의 결과 이제 홍준표는 낙선을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문제와 뭐 최순실 문제 이런 게 계속 터지면서 탄핵의 위기에 몰렸고 그것을 이제
당 쪽에서도 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야당의 후보로 나와서 문재인과 경쟁을 했지만 졌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됐죠.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저한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또 흔쾌히 맡아서 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싱가폴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 선거 바로 전날 있으면서 지방선거는 참패를 하게 됐죠. 홍준표 대표도 당연히 이제 그만뒀고 저도 당연히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세월이 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뭐 한편으로 학자로서의 역할로 이것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저 아니라도 많이 후배 학자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 이렇게 한 발짝 정도 들어가서 정치권의 현장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정치권에 직접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데 정치권의 양발을 딛지 않고 한 발만 들으면서 이렇게 10년 넘게 세월을 보낸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경우인데 이 정치권의 현장을 보면 볼수록 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저는 정년도 했고 해서 이제 학자로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뭐 완전히 손을 놓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거에 전념하기보다는 이 정치권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강렬하게 하게 됐고 그것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대호 소장, 정규재 주필 이런 사람들하고 요새 같이 당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정규재 주필이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지금 한 상태고 제가 그걸 옆에서 덮고 있는데 이것을 어정쩡하게 과거같이 한 발만 담그고선 또 돕다가 나중에 회환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상당한 그 기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낸 게 내년 4월 7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규재의 출마 또 우리가 만드는 개혁 자유연합 이 당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구체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그중에 제일 그래도 제가 좀 중간에 접는 기간이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현대사 강의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하는 것은 좀 시간을 지연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고 오늘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유석춘이가 하는 틀딱TV가 현대사 특강은 일단 당분간 안 한다. 다만 생방송은 한다. 내년 4월 7일까지.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틀딱TV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중대한 나름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요. 태극기 집회에 제가 매번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어떤 그 숫자를 계산을 하면 제가 평균보다는 위에 위치한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태극기 집회에 참여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소진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가 처음 시작된 게 아마 2016년 11월인가 그런 것 같아요. 2016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시작됐죠. 한편에서는 그 촛불 집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 이제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서울역, 광화문, 청계천 등등에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시작해서 광화문에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탄핵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하다가 결국 탄핵이 됐고 그 탄핵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최근에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죠. 또 그 광화문에서는 상황이 변해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코로나를 퍼뜨리는 주범이 태극기 집회 광화문 세력이다 이런 식의 비난도 받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말에 태극기 집회가 지금 뜸하고 있지만 약 3년, 만 3년, 횟수로는 4년 넘는 그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이는 그 인파, 그분들의 어떤 열정, 그분들의 기대,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바램, 이런 것이 저는 우리 정치권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반영해 줄 줄 알았던 이 국민의힘 당이 이제 광화문 세력과 절연하겠다라는 발언을 지금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 김종인 이 양반이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다. 아니 좌파는 촛불 집회를 해서 그것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고 지금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는 저 힘을, 저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할, 상대할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염원을 이렇게 짓밟고 누가 가로챈 겁니까? 주말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정치적 주장과 지향은 왜 정치권에 반영이 안 되냐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치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의 구조로는 이게 반영이 될 방법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절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세력하고. 저는 지금 이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정기재 주필이 저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그런 모습의 정치권을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 맞아서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김대호 소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씩 모여서 지금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유튜브 틀딱TV의 현대사 강의마저도 잠시 6개월만 접겠어요. 6개월이 아니죠. 만 5개월 정도만 접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틀딱TV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잊지 말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